서울과 수도권의 생활 밀착형 오늘의 이슈를 알아보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각종 뉴스들을 심층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자체 재정난이 어렵다는 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안들이 줄줄이 불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죠. 예, 한숨부터 나옵니다. 예,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에 제출했던 이 관련 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줄줄이 불발돼서 지방재정난이 한층 더 가중될 것 같습니다. 네. 지방이요, 서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방이라고 해서 이제 저기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국회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자체 재정난 해소를 위해 제출했던 영유아 보육법,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이 국가재정 부담을 이유로 국회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 개정안 같은 경우는요, 국회 소위에 회부된 채 논의되지도 못하고 네. 바로 이제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네. 지금 영유아 보육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뉴스 따라잡기에서 소개해드린 바도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더 소개를 해주시죠. 지난해 말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었던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결국 우려했던 대로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특히 네. 영유아 보육법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의 마찰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네. 핵심 내용은요, 정부는 서울시에 대해서 왜 서울시만 무상보육 예산 추가 편성 안 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아니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을 왜 서울시가 이제 우리만 떠안냐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무산이 되었지만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국고지원 비율을 서울은 20에서 40%로 그리고 지방은 50에서 7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우선 처리를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기획재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고 새누리당도 정부가 대안을 마련할 9월 달까지 기다리자고 해서 이번 6월 국회에서 무산이 된 것이죠. 사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이 영유아 보육법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이 된 거거든요. 네네. 그럼 통과돼야 되는데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는 의원들이 멈칫한 사이에 이제 무산된 겁니다. 결국 국회 위에 국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 위에 기획재정부가 있다. 이런 기형적인 상황을 노출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네, 결국 그래서 무산이 돼버렸고요. 또 말씀하셨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법안은 어떤 건가요? 이게 정부가 2005년도부터 사회복지 분야 등 일부 국고보조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해주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보전해 주기 위해 이제 사업을 이양받은 그 지자체에 분권교부세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급속한 노령화 등 이 지방 이양 사업에 대한 재정 지출이 급증하면서 지방 재정에 커다란 위협을 주고 있는 데다가 사회복지 사업의 이 서비스 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지방 이양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논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네. 이번 국회에 제출된 그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 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88%로 분권 교부세율을 0.94%에서 1.58% 각각 상향 조정하기로 했던 것이거든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이양 사업의 이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지원을 한 것인데 그런데 이제 교부세율이 0.64포인트 인상하고 인상분 전액을 분권 교부세 인상에 사용함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중앙정부는 수입이 감소되고요. 그리고 지방정부 수입은 올라가는 이런 효과를 노린 것이죠. 국회 예산정치처가 교부세 인상에 따른 비용을 추계해 본 결과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간 지자체의 수입은 총 3조 9,504억 원, 약 4조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앙정부는 그만큼 또 수입 증가분이 감소된다. 이렇게 예상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네, 영유아 보육법과 지방교부세법까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외에도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이 몇 가지 또 있었죠. 이게 이제 그 제출 법안들과는 좀 달리 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법안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지자체는 자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간절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송영길 인천시장이 지난 2일 국회에서 민주당 전병헌 대표를 원내대표 만나서 무상보육 실시 비용을 정부가 좀 더 부담토록 해달라 뭐 이렇게 막 요구를 했습니다. 일종의 그 유력한
지자체장들이 국회에 모여서 시위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에 지원한 지원을 요구한 사안, 방금 말씀드렸던 영유아 보호법 1조 4천억 원, 지방교부세 2조 9천억 원 정도고요. 그 외에도 기초연금, 뭐 취득세 감면, 지방소비세 등등이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 어떤 필요하겠죠. 거에서. 네. 그림 하나 준비했으니까 그림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 네. 나눠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들이 이제 내년부터 실시된 기초연금 보시면요. 밑으로부터 보시죠. 지방교부세, 지방소비세, 취득세 감면,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그러니까 영유아 보육료와 지방소비세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요. 네네. 기초연금 연 1조 원, 그리고 뭐 취득세 감면 연 2조 9천억, 지방교부세 2조 9천억 해서 13조 9천억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지자체들이 내년부터 실시된 기초연금과 최근 논의 중인 취득세율 감면 요건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죠. 예, 정부가 부담을 지라 여기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30일자로 중단된 이 취득세율 감면 후속 조치로 취득세율을 4%에서 1.3% 인하하는 영구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지방세수 연간 2조 9천억 원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자체들 취득세 내린다면 세수 감소분은 정부가 보전해야 된다.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거 안 들어오니까 정부가 보전해줘야죠. 네네. 요구하고 있고 또 다른 걸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월 4만 원에서 20만 원씩 주는 기초연금이 시행되면 지자체들은 매년 지금보다 또 1조 원 이상 또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게 지자체는 무상보육비도 감당하기 힘든 판에 이 기초연금까지 부담하기 힘들다. 네. 말은 힘들다지 아주 죽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네네. 예, 정부는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 지자체 부담률 현재대로 한 25% 그대로 대체적으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책은 정부에서 만들고 지자체가 떠안기는 부담이 많이 된다 그렇죠. 이런 거겠죠. 예. 그리고 이 지방 소비세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데 어떤 진전이 있나요? 이 지방 소비세라는 건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그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서 국세인 부가가치세 여기 일부를 전환해서 지방세로 2010년부터 이제 전환해서 되는 세금인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그 대통령 선거에서 지방 소비세율 인상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네. 지자체들은 지방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이 현재 부가가치세 5%인 지방 소비세율을 20%까지 올려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이럴 경우 지방 정부는 연 5조 7천억 가량 세수가 늘어나는데 이건 또 이제 중앙 정부는 또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는 현 지방 소비세율을 일단 10%까지 어떻게 좀 올리자 이게 방안을 검토하는데 네. 이게 또 올해 또 이제 경기 침체로 세수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그동안 계속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렇게 논의를 통해서 2018년까지 부가가치세의 지방 이양금 요거를 5%에서 20%까지 확대하는 방안. 요거는 이제 뭐하고 연결되는 이 부가가치세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 같이 들어가거든요. 각각 네. 2일날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개정안 핵심은 부가가치세의 지방 이양금 비율을 매년 3포인트씩 올리자. 그래서 갑자기 올리는 거 부담되니까 2018년까지 20%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인데 네. 전체적으로 보아서 지자체의 재정난을 타개할 수 있는 법안이 지금 줄줄이 불발로 끝났습니다. 또 그 이유도 작년과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 중앙정부의 부담이 높아진다. 이 얘기인데 결국 이제 그 지자체의 재정난이 앞으로 계속 더 가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네. 지자체에 내는 세금이나 뭐 중앙 정부로 내는 세금이나 모두 이 국민들의 예. 주머니에서 나오는 혈세인데 조금 더 현명하게 배분되고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 소식 또한 저희가 한번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쓰레기 종량제 지금 시행 한 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행에 불만의 목소리도 많다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죠. 예. 지난해 6월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제 네. 바다에 가서 막 못 버려요. 그러니까 잘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할 근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국의 지자체가 속속 종량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국 144개 시구 중 현재 129곳 이렇게 시행 중이고 나머지 15곳은 아직 하고 있지 않지만 2016년에 과천시가 이제 2016년에 하는 것을 제외하면은 모두 올해 안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네. 서울에서는 현재 서초구하고 마포구만 도입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지자체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종량제를 도입했습니다만 실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구의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를 덜고자 하는 목적이 큽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의 상당 부분 지금까지 지자체가 내왔기 때문인데 결국 구가 부담하던 이 처리 비용을 사용자, 이 시민들에게 상당 부분 전가하는 셈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구가 내던 비용을 이제 시민들이 내게 되는 거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당연히 나올 법도 예. 한데요. 뭐 서초구의 경우에는 왜 아직 도입을 안 한 건가요? 잘 사는 군데. 예. 서초구가 아직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요. 시행에 앞서서 처리 비용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네. 예,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더 말씀드릴게요. 서초구는 올 10월부터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60가구 이상 공동주택 구에서 RFID, 라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이제 우리말로 하면 무선 주파수 인식 시스템 개념. 더 어렵죠? 그러니까 라디오 듣는 그런 개념이라고 합니다. 네. 개별 배출량을 측정하는 무선 칩이 장치된 카드를 이용하는 종량제인데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동안 여러 번 시행하다가 실패하기도 했다고 네. 합니다. 공동주택에는 이 아파트요. RFID를 설치하고 일반 주택이나 단독주택은 주민들이 구입한 스티커, 가구별 그 음식물 쓰레기 용기에 붙여놓으면 수거하는 방식을 쓴다고 합니다. 네. 마포구의 경우는 이제 8월 1일부터 서초구와 마찬가지로 RFID 방식으로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구별로 다르고요. 네. 강남구의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비싸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강남구 주민도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예. 강남구는 송파구와 함께 25개 구 중 봉투 가격이 가장 비쌉니다. 예. 네. 많게는 4-5배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강남구 관계자가 어떻게 해명했냐면요. 구 전체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250에서 300톤 나온다. 거기 음식점이 많거든요, 강남구에. 그러니까 이를 기준으로 수집비, 운반비를 포함한 총 처리 비용의 60%를 봉투 가격으로 충당하라는 환경부의 지침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다. 우린 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각 자치단체의 쓰레기 처리 비용 방침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건데 강남구의 경우 음식점이 방금 말씀드린 많고요. 특히 이 종량제 시행되기 전에도 음식물 쓰레기 비용으로 한 달에 35,000원씩 냈답니다. 근데 또 봉투를 사서 또 해야 되니까 이거 이제 이중과세 아니냐 반발하고 네, 있어요. 더 가중되고 예. 있으니까요. 그래서 강남구는 그동안 식당들이 수거 대행업체에 수집비와 운반비만 냈고 음식물 처리비는 우리 서초구가 냈다. 예. 그래서 올 6월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구가 부담하던 이 처리비의 일부를 봉투값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쓰는 일반용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리터당 60원, 그 영업용인 이제 음식점에서는 이거는 리터당 60원에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거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뭐 처음 시행이다 보니까 좀 착오도 있고 불편도 따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량제 실시 한 달 시행한 뒤에 이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원래 취지가 국민이 이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에 부담을 느끼면 그냥 음식물 쓰레기 좀 줄이지 않겠느냐. 네. 그 생각이거든요. 하지만 비합리적인 요금 체계에 대한 불만이 따르고 지자체별, 주택별 유형이 다 다르면서 좀 우리 주민들이 좀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종량제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선진화된 친환경 정책임은 분명합니다. 정부 정책이 좀 더 혼란을 겪고 있지만 좀 더 합리적으로 좀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시민 참여입니다. 옛날같이 산의 진미가 부의 상징이다 막 차려놓고 먹는 거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그렇게 생각되는 시기가 지났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 8명 중 1명이 굶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비극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전국의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 평균 16,000여 톤이 나온다고 하니까 시민 참여 의식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굶고 있는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좀 부끄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먹을 만큼만 덜고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뉴스타라 잡기 최요한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